본 영상은 전파과학사에서 출간한 과학으로 먹는 3대 영양소 책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다양한 다이어트 식이요법 중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 우리에게 황제 다이어트로 더 많이 알려진 식이요법의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인을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WHO와 FAO는 탄수화물 55에서 75%, 단백질 10에서 15%, 지방 15에서 30% 선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권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개 국가의 비율은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합니다. 이는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자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이어트를 위한 여러가지 식이요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건강에도 좋다며 한때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현재 나와있는 식생활 가이드라인과 정반대인 이런 주장은 어디서, 왜 나온 것일까요? 우리나라와 전통적인 식사 패턴이 반대인 나라, 바로 미국에서 이 식이요법이 나오고 큰 유행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며 그만큼 높은 비만 유병률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식이요법이 의사는 물론 일반인에 의해 고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 효과가 없다는 것은 미국의 비만 유병률이 자꾸 올라가는 것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과거에는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이가 좋다고 했지만 실제로 효과는 의문시되었고 대안으로 나온 것이 어찌 보면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었습니다. 저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체에선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체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는 것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의 원리였죠.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2003년 의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비만에 대한 무작위 실험이 보고되었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질 식이를 진행한 결과 실험 대상자들은 3개월과 6개월에는 전통적인 식이보다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으나 1년이 지나자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논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온갖 형태의 다이어트를 비교한 논문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비만이 그만큼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여러 식이요법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개 연구들이 단기간에 걸친 식이요법 연구라 장기간에 걸쳐 체중 감량을 이끌어냈다는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런 제한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마치 이것이 가장 좋은 식이요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2년 정도의 장기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연구에서는 811명의 과체중 성인을 4그룹으로 나눠 각기 저지방에서 고지방, 저탄수화물에서 고탄수화물로 식이 비중을 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열량 제한 식이를 하며 어떤 식이든 체중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탄수화물 양 35에서 65%, 지방량을 20에서 40%로 바꿔가며 테스트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죠. 즉, 비율이 아니라 총 열량이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비만학회에서 내놓은 비만치료 지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질과 지방의 비율보다는 주요 열량 공급원인 이들 영양소의 총 섭취를 조절하여 열량 섭취를 줄이는데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비만학회에서 내놓은 일반적 저열량식 권장 비율은 탄수화물 50에서 60%, 지방 20에서 25%로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가 비만 환자의 장기간 체중 감량 및 유지에 유리하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열량 기준으로 얼마나 먹는지가 체중 조절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총 열량을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